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학원에서 합격의 법학원에서 부동산 등기법을 강의하고 있는 김미영 법무사입니다. 네, 제가 1차하고 2차 그 부동산 등기법 1차에서는 이제 30문제, 2차에서는 100점짜리. 예, 저희가 2차는 400점 만점이잖아요. 400점 만점 중에 제가 100점을 차지하고 있고 1차에서는 200문제 중에서 30문제를 제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 그 설명에 동영상을 이제 많이 듣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제가 여러분들 얼굴은 모르지만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저를 처음 만나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희 학원은 이제 부동산 등기법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강의를 1차 강의만 있는 게 아니라 2차 강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원을 선택을 하시거나 동영상을 선택을 하실 때는 1차 강의만 있는 곳은 가시는 게 아니에요. 예. 1차 뭐 합격한다고 해서 저희가 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최종적으로 2차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등록을 해야 법무사 등록증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차 강의만 있는 곳은 가급적이면 피하시고 2차 강의가 있는 곳을 가시는데, 이게 저희가 지금 8과목이 1차 과목이란 말이에요. 1년 동안 이 8과목을 다 돌린다는 것은,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첫 해 왔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공부가. 저희가 민법만 해도 양이 거의 흉기예요, 흉기. 예, 흉기예요. 등기법도 제가 작게 만든다고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흉기예요. 짧은 강의는, 교재가 그나마 짧다고 하는 거는 가등, 상등, 예. 그 다음에 헌법도 아니고 가등, 상등 빼고는 전부 다 책이 다 두꺼워요. 민법도 두껍죠. 민법은 뭐 이미 말해도 뭐 그렇고, 민사집행도 굉장히 두꺼워요. 상법도 어느 정도 양이하고요. 부동산 등기법도 어느 정도 양이합니다. 딱 이 두 과목 빼고는 나머지는 책이 두껍다. 용어가 제일 어려운 거는 아마 입소문으로 들으셨을 거예요. 민사집행이 제일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민사집행이 어려운 것은 왜 그러냐면, 민법에 민사집행이 들어가 있고요. 예. 일단 민사집행은 민법을 잘해야 돼요. 부동산 등기법 내용도 있어요. 그 다음에 상법 내용도 있어요. 상법 내용도 있어요. 그 다음에 2차 과목에 있는 민사소송법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민사집행이 사실은 실무를 나가시거나 그러면 얘가 꽃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법무사의 강의에 있어서 제일 꽃은 민법이 아니라 민사집행이에요. 민사집행. 민사집행을 잘한다. 그럼 민법도 어느 정도 하는 거고요. 등기법도 어느 정도 하는 거고, 공탁도 말할 수 없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민사집행에서 저희가 35문제인데 생각보다 점수를 받기가 어려운 과목입니다. 지금 문항수를 딱 보셔도 민법, 민사집행, 부동산 등기법하고 상법, 여기 빨간색이 있는 게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우선순위라는 게 있죠. 그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빨라요. 200문제 중에 40점, 40문제가 있는 민법을 제일 많이 잡아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민사집행이에요. 그 다음에 상법하고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로 따지게 되면 민법을 잘 해놓지 않으면 나머지가 다 무너져요. 딱 내용을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할 때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이렇게 됐으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딱 체크하고 잘 많이 공부해야 되는 거, 굉장히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많이 공부해야 되는 것은, 시간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것은 사실 민법입니다. 민법이 안 돼 있으면, 사실 민법이 안 됐으면 1차는 뭐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객관식이니까. 예. 우리 객관식으로 따지게 되면 뭐 가등에서 막 7, 8개 맞고, 민법에서 한 30개, 20몇 개 맞고, 상등 13개 맞고, 나머지 해도 붙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2차에서 그냥 뚝 떨어져요. 1차 민법이 곧 2차 민법이 아니에요. 1차 민법하고 2차 민법은 달라요.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1차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골치 아프다, 머리 아프다, 깨질 것 같다 하는 부분이 전부 다 2차 논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어려운 부분들이 이거 제끼고 가야지, 이거 제끼고 가야지, 그렇게 되면요, 나머지 가서 끝에 가서 그것이 전부 다 저를 골탕 먹이거든요. 그래서 민법, 민사집행, 부동산 등기법, 상법 이렇게 4과목인데, 그래서 저희는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저희가 처음에 강의를 했을 때 제가 또 이제 뭐 이 학원 강의를 제가 직장 다니다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왔거든요. 직장을 때려치고 왔어요, 제가. 예, 과감하게 때려치고 남편이 버니까 정기적인 수입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때려치고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원래 그 배우자를 긁으면 안 돼요. 너 공부하라가 아니라 그 사람한테 공부하라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마음 급한 제가 공부하러 왔거든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8과목을 다 했었는데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으로 법무사 공부를 한다. 딱 단서 할게요. 공인중개사 공부한 적 없어요.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사시 한 적 없어요. 사시 1차 얘기 꺼내지도 마세요. 여기 2차 들락날락 하신 분들, 다시 오신 분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시 하시거나 법대 하신 분들 입 닫으라고 해요, 제가. 나 얘 과거에 사시했습니다. 떨어지잖아요. 그게 부메랑처럼 여러분들 다치게 할 수가 있어요. 야, 사시나 했다던 사람이 왜 저렇게 이해를 못해? 왜 저거는 못하는 거야? 오히려 부메랑이 와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여기 2차 생에서 저 법대인데요. 그래서 입 닫으라고 했어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거랑 여기랑은 좀 달라요. 물론 빠르게 접근을 할 수 있지만 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빅4를 먼저 권유하는 이유는 뭐냐면 처음으로 법무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딱 민법 첫 페이지부터 맛이 가요. 예. 모든 것을 다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강약을 조절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첫 해 1년은 빅4만 하시고요. 빅4 점수 가지고 1차 합격 못 하잖아요. 여기 했잖아요. 67.5. 67.5. 법무사 1차 컷이요. 70점대가 아니에요. 60점, 65점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딱 깨놓고 67.5라고 하지만 실제로 100% 다 맞는 것도 아니거든요. 나머지 과목을 일렬로 줄 세워서 재수 좋아야 67.5가 나와요. 그래서 첫 해는 제가 4과목만 하라고 해요. 선생님 4과목 갖고 점수 안 되잖아요. 8과목을 해도 그 점수가 안 나와요. 딱 깨놓고 얘기해서 4과목 올인해라. 4과목 올인하고 난 다음에 시험 보고 모의고사 봐서 철저하게 자기 점수가 4과목에서 제가 동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아이가 있다 보니까 이 4과목은요. 고등학교 과정으로 말씀드리면 영어, 국어, 수학, 사탐, 과탐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애들 공부시킬 때 제일 먼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뭐부터 시켜요? 영어를 시키지 절대로 국어를 안 시킵니다. 영어하고 국어하고 거기다가 왜 영어, 국어는 잘 안 하다가 수학 갖다 끼고 나중에 골탕 먹는 게 뭐냐면 국어란 말이에요. 국어. 국어 때문에 애들 대학을 못 가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민법이 국어예요. 국어. 매일매일. 민사집행 굉장히 어렵다고 했죠. 민사집행은요. 영어예요. 얘는 분명히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개념이 안 서요. 부동산 등기법하고 상법은 적절히 여러분들이 사회, 과학, 자연과학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짜투리 과목은 예체능이에요. 예체능. 예체능 갖고 대학을 안 가잖아요. 예체능도 요즘에 예체능만 잘해갖고 안 되고 영어도 잘하고 국어도 잘하고 어느 정도 나와야지 대학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빅4를 가지고 시험을 봐서 밑바탕을 보시고 난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꾸 이렇게 빅4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1년에 8과목을 돌리잖아요. 학원 스케줄을 보시면 아시겠죠? 굉장히 빡빡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선생님들마다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 늦어지게 되면 보강, 연강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하루가 굉장히 빡빡합니다. 그래서 멋모르고 이제 종합반 끊으신 분들은 나중에 보면요. 끝에 가서 다 못 들어요. 일수 찍듯이 매일 그것만 찍고 있는 거예요. 멍 때린 상태에서. 그거는 돈 낭비예요. 시간 낭비고. 그리고 공부를 어느 정도에게 저희가 그렇잖아요. 일감을 줄 때도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왕창 주는 사람과 찔끔찔끔 주는 사람이요. 똑같은 양을 줘도 왕창 주는 사람한테는 일단 우리가 겁을 먹잖아요. 근데 찔끔찔끔 주는 사람은요. 나도 모르게 그걸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8과목을 직면하시는 것보다 첫 하시는 분들은 4과목을 먼저 일단 받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씩 정리하시고 이게 익숙해지고 나면 나머지 4과목을 공부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람이라고 똑같아요. 1년에 4과목 하시고 난 다음에 모의고사를 저희가 2월달 이렇게 보고 나면 모의고사 점수가 보시면
예, 거기서 내가 올해 나머지 4과목을 해야 될 상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 4과목을 쭉 끌고 가서 1차 시험장에 갈 것인지가 여러분이 판명이 될 거예요. 지금 저희가 다음 주 토요일이죠. 8월 27일 날 1차 시험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지금 학원에 있는 건데 오전에 법무사 1차 관리반이라는 것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뭘 하냐면 일주일에 2번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아침 9시부터 이제 뭐 전에는 이제 오후에 했었는데 아침 9시부터 4시간 동안 이 8과목 시험을 계속 보는 거예요. 원래 루틴이라는 게 있잖아요. 루틴. 자기 생활의 루틴. 뭐 하나 망가지게 되면 쫙 다 망가지는 그런 케이스요. 근데 저희가 시험이 오전이잖아요. 오전 9시 반. 9시부터 하기 때문에 이 날밤 바꾼 사람들은 다시 날밤을 다시 돌려놔야 돼요. 돌려놔야 되기 때문에 아침 9시가 정도 되면 뇌가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회전이 돼야 돼요. 아침에 늦게 나오고 오후에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아침에 뇌가 멈춰져 있어요. 멈춰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뭘 한 거냐면 저희가 아침에 일찍 나와서 수업을 듣다가 본인이 어느 정도 됐다는 안 나와요. 그러면 아침에 늦게까지 새벽 날밤 새고 한 3, 4시쯤에 자가지고 아침 11시쯤에 오면요. 그 시간에 시험 봐야 되는데 그 시간에는 뇌가 멈춰져 있기 때문에 제가 아침 일찍 끄집어내서 이거를 문제를 푸는 뇌로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그러면은 2시간씩 해서 시험을 보느냐, 2시간이 아니라 1시간 55분에 맞춰갖고 제가 시험을 보고 있거든요. 왜 5분은 빼나요? 하시는데 시험장을 가시게 되면 돌발적인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OMR 카드 하다가 잘못 써가지고, 그쵸? OMR 카드를 바꿔야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을 다 맞춰서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 4과목을 하실 때도 그걸 자꾸 연습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렵다고 하지만 4과목이 익숙해지면 나머지 4과목은 그냥 누워서 먹는 거예요, 진짜로. 저희를 너무 하찮게 보는 거 아닌가요? 여기요. 여러분들 딱 빼놓고 말씀드려요. 여러분들보다 더 잘난 사람 많아요. 예, 다른 사람은 돌대가리고 내 머리는 보석이 아니라고요. 예, 제가 1차하고 2차에서 제가 이렇게 많은 수험생들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뭘 가졌냐면 겸손해져야 되겠다. 겸손이에요, 겸손. 1차 아침에 제가 끌어내갖고 지금 시험을 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4시간 동안에 200문제를 계속 풀고 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단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이걸 왜 이 짓을 김명을 자꾸 하고 있지? 김명은 왜 하고 있지? 한데 그걸 믿음 반, 의심 반 하시던 분들이 지금은 괜찮다. 나쁘지 않다. 시험장 가서 빠르게. 1차는 스피드예요. 거기서 교재를 보시는 분들은 지금 교재 보실 때 음미하시잖아요. 아, 이런 문장이 있구나. 이렇게 더럽게 어렵게 쓰다니. 음미를 하시는데 시험은요, 음미할 시간이 없어요. 빠르게 판단하고 날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탁탁탁 스피드 싸움이에요. 스피드. 1차생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리반 하다 보니까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의심반 들었으나 시험장 가서는 괜찮겠다. 예, 괜찮겠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확실하게 섰어요. 처음엔 점수가 안 좋은데 점점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4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그럼 나머지 4과목은요. 자신감이 붙어서 더 잘 붙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8과목을 쫙 하잖아요. 자신감이 조금씩밖에 없으면 이게 안 나가져요. 합격이 안 된다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나중에 뭐 하느냐. 객관식을 돌리고 있다니까요. 객관식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1차생들한테 항상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좋다. 그러나 딱 민법, 부동산 등기법, 민사집행은 절대로 객관식으로 돌리지 말아라. 왜요? 민사집행은 1차잖아요. 이게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민사집행이요. 민법에서도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등기법에서도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2차에서는 논점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강제경매도 있지만 유치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채권에 대해서 집행이 있으면 이게 소송하고도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2차를 해봤던 사람이고 2차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수 있는데 뭐 1차만 보시는 게 흔히 말해서 초등학생 눈으로 중학생의 공부를 어떻게 하냐. 고등학생이 대학생의 눈이 아니잖아요. 단위에 맞춰서 저는 이제 위에서 내려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등연히 해야 됩니다. 세 과목 빅3라고 하는 건 절대로 객관식으로만 돌리시면 안 돼요. 부동산 우리가 등기법 제가 강사로서 말씀드리면 법무사는 등기로 돈을 버는 사람은 아니에요. 일반인들은 법무사면 니꼬로 등기 치는 사람 아니에요. 요즘에 유튜브 많이 나오잖아요. 나홀로 등기하면서. 나홀로 등기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부동산 등기법 강사로서 말씀드리면 부동산 등기법을 배우는 이유는 권리 분석이에요. 권리 분석. 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그래서 이 권리 분석을 위해서 제가 부동산 등기법을 강의를 하고 그 권리 분석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경매에 있을 때 내 권리가 작살이 나는 건지 그대로 다른 사람이 갖고 가는 건지 이 부동산 내가 낙찰을 받아도 되는 건지 그걸 공부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가 빅4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빅3는 절대로 객관식으로 돌리면 안 돼요. 상법은요. 상법도 뭐 어렵죠. 상법 굉장히 어려워요. 상법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 상법에 보시면 밑에 상등이라고 있죠. 상등하고 상법하고 합치게 되면 거의 45문제인데 얘가 상업등기법은요. 이 상법을 어느 정도 절차를 알아야 먹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빅3를 제가 빅4를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이 상업등기법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얘를 알아야 얘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부동산 등기법하고 1차 하는 부분이 있긴 하나 조금 달라요. 내용이. 먹고 들어가요. 공탁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민법에 공탁이라는 부분인데 공탁은 주로 민법상의 공탁도 많이 하지만 사실 이 민사집행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증공탁, 가압류 신청할 때 보증공탁, 우리 해방금 공탁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기 공탁이 같이 연결이 있어요. 빅4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각각에 떨어져 있는 과목인 것 같지만 서로 저 8과목을 싹 다 묶어주는 애들이에요. 묶어주는 애들. 헌법이 왜 배우느냐? 헌법은 뭐 법과목 공부하는 곳은 전부 다 헌법 하잖아요. 공무원도 헌법, 저희도 헌법. 공인중개사는 헌법 안 하죠. 헌법은 기본적으로 가져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빅4를 꼭 잡으셔야 되는데 이거 1년 안에 공부를 하셔서 점수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국영수 사과가 안 됐는데 예체능을 백날 잘하면 뭐하냐고요. 그쵸? 그렇지 않습니까? 국영수가 안 됐는데 예체능으로 갈 건 아니잖아요. 대학을. 예체능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고요. 취미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 국영수 사과에 해당하는 이 빅4를 분명히 잡으셔야 돼요. 이게 입문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들어오신 분은 빅4로 하십시오. 1년이 되신 분들은 빅4 플러스 나머지 과목을 해야 되겠죠. 단계별로 달라요. 내가 지금 입문자인 건지 내가 예전에 그래도 공부 좀 했던 사람인 건지 아니면 공인중개사를 가지고 있는 분에 따라서 다 달라요. 진맥도 그쵸? 사람마다 다른 거죠. 쌍둥이도 진맥이 다르다니까요. 본인의 위치를 거의 사시 한 10년, 20년 하신 분하고 맞추시면 안 돼요. 용어도 모르시는데 용어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용어를 아주 쉽게 사용하시는 분들 딱 설명 들어보면 알거든요. 아 이분 공부하셨네 안 하셨네. 흔히 말해서 사람 잡는 건 뭐냐면 퐁당퐁당 공부하는 스타일이에요. 1년 바짝 공부하고 돈 벌고 또 1년 바짝 공부하고 그 연수만 먹는 거예요. 연수만. 그러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빅4를 가지고 공부하시고 그 사이에 돈을 모으시고 체력을 모으시고 그 다음에 밀어붙이는 거예요. 1차 백날부터도요. 2차에서 떨어지면 똑같아요. 죄송하지만 1차는요. 수험생으로 안 쳐줍니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한테 수험생이라고 얘기해 주나요? 걔는 수험생 아니에요. 고3한테나 수험생이라고 붙여주는 거라고요. 법무사 1차도 수험생이 아니에요. 2차생이 법무사 2차 공부하시는 분들이 진짜 힘들어요. 이해가 안 되실 수는 있겠으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 있었냐면 법무사 1차는요. 면적이 넓어요. 면적이. 굉장히 많은 양을 저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나 2차는요. 면적은 좁지만 깊이가 깊어요. 그래서 이게 비슷한 듯 하나 달라요. 차라리 넓은 것보다 깊은 게 낫겠다. 깊으면 이게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면적이 넓은 이 1차를 공부하실 때도 요령껏 4과목 먼저 하시고 이렇게 가는데 1년 차들은요.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4과목을 더 많이 하시되 나머지 4과목도 가져가셔야 돼요. 3년차 되시는 분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3년차는요. 기본 강의를 건성건성 들으면서 뭐 하냐. 객관식을 바로 갖다 붙여라. 너희들은 놀고 있을 시간이 아니다. 네, 항상 제 동영상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고 해요. 기본서 딱 펴주면 얘기 잘합니다. 얘기 잘해요. 입으로 떠들고 있어요. 그러나 시험은요. 그쵸. OMR 카드에다가 표시하는 거. 그게 총합. 그 다음에 2차는 서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입으로 떠드는 건 저도 잘해요. 사기를 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점수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1차 공부하실 때, 빅4 하실 때 아까 그 말씀 1년차, 3년차 1차는 저희가 지금 한 390에서 400명 정도 뽑고 있거든요. 그럼 1차를 구성원을 한번 합격생 구성원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합격생 구성원. 작년에 2차 떨어졌다가 온 사람. 그쵸? 작년에 2차 갔다가 떨어져 온 사람 1년에 2차생들이 대략 한 700명 정도 돼요. 왜 700명이냐? 전해 2차 떨어져 온 사람이 있을 거고 올해 2차로 기득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략 700명 정도 돼요. 700명 중에 130명을 뽑아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 가요? 그 중에 일부는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해먹겠다. 못하겠다. 야 이거 난 주관식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객관식으로 법원직 간다거나 아니면 행정사로 돌리겠다. 이러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또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그만두시고 나가신 분들. 그럼 대략적으로 반절만 온다고 해도 350명, 그쵸? 300명 정도 돼요. 근데 자리는 아까 400짜리라고 했잖아요. 400. 그럼 그분들만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예전에 법무사 2차에다가 때려치고 다시 도로 컴백한 연어 같은 존재들. 연어 같은 존재들. 그 다음에요. 1차에도 누적된 인원이 굉장히 많겠죠? 1차 합격 한 번도 못하고 카페에서 그냥 싸우는지 뭘 하는지 멱살 잡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 1차 이제 입문해갖고 들어오는 사람들. 그럼 과연 이 합격자 중에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1차를 여러 번 본 사람이 아무래도 1차 합격에는 훨씬 더 유리하겠죠. 2차까지 갔다 왔던 사람은요. 1차의 합격의 맛을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은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아, 요 정도만 하면 합격하겠는데 이 감이 있다니까요. 이게 믿지 못하시겠지만 합격도요. 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넘어본 사람이나 그 맛을 알죠. 넘어보지 못하고 깔딱깔딱 된 사람은요. 합격의 맛을 몰라요. 이 정도면 합격하겠다. 그래서 1차생들이 이렇게 얘기해보면 아, 이 사람은 1차를 넘어봤구나. 아니다. 깔딱깔딱하고 못 넘어와서 1차가 굉장히 높은 줄 아는구나. 이걸 달라요. 그래서 그 구성원을 잘 생각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지 나올 겁니다. 공부는 빅4 중심으로 하시고 제일 많이 해야 돼요. 그 중에서도 민법. 그러면 민법이 있고 이렇게 4과목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예요. 제가 동영상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법을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때려치우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빠르게라도 전 순환에 저번에 봤을 때에 3분의 2 시간을 투자를 하더라도 다시 들으셔야 돼요. 근데 실강을 듣게 되시면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허덕거리는 거예요. 오전에 실강 듣고 오후에 복습하고. 복습을 하는 게 아니라 반은 놀고 있어요. 반은. 떠들고 술 먹고 싸우고. 그 다음에 또 연강하면은 이제 하루 종일 연강을 하잖아요. 그럼 저녁이면요. 사람이 멘탈이 나가요. 휴즈 나간처럼 멍 때리고서 집에 가고 싶어요. 막 보따리 싸가지고. 강사도 힘들지만 여러분들도 힘들어요. 예. 같은 영화를 계속해서 하루 종일 영화 보면 좋은가요? 여기서 허리도 결리고 막 아프잖아요. 똑같아요. 수업도.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빅4를 가지고 공부하실 때 민법을 공부하실 때는요. 일단 작년 강의든 뭐든 좋아요. 그걸 빠르게 돌리고 난 다음에 복습을 꼼꼼히 할 필요도 없어요. 복습을 한다고 해서 다시 돌아갔을 때 또 보면 또 아느냐? 아니에요. 그냥 또 오늘 물 한 바가지, 내일도 물 한 바가지 계속 관에 물만 묻혀져 있으면 돼요.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민법이 얘네가 이런 내용이었구나가 오는데 그게 한두 번 들어가고 될 일이 아니에요. 민법의 대가는요. 책을 쓰는 사람이에요. 책을 쓴 사람. 자기 책이니까 자기가 제일 잘 알겠죠. 수험생의 대가는 없어요. 수험생에. 고수는 있을 수 있지만 고수도 전 부분을 다 아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민법의 전체적인 체계를 잘 아는 사람이 바로 고수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돌리시고 3분의 2 정도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돌려서 2번 연타로 들으시는 거예요. 똑같은 강의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전에 내가 써놨던 부분이 있을 거고 이 선생님이 뭘 받고 이 선생님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한번 거쳤기 때문에 두 번째 들을 때는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럼 실강 들으면서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쪼개셔야죠. 오전에 강의에 나가는 거 오후에 복습하고, 그쵸? 네. 그 다음에는요, 저녁에는 다른 자기만의 스케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의 양과 상관없이. 그날의 양과 상관없이. 만일에 동영상을 들으신다는 분들이라면, 뭐 하루에 10개 들었습니다. 그거 자랑질 하지 마시라고요. 합격이 자랑질이지, 뭐 10개를 듣든, 자고 있으면 10개 들은 게 아니잖아요. 한 개도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을 돌리고 빠르게 돌려서 복습을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건 100%예요. 100% 이해 안 돼요. 빠르게 돌리고 두 번째 들어갈 때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속도를 내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는요. 다른 과목을 갈아타든가 그래도 불안하면 또 거기에서 2분의 1 시간을 투자를 해서 3번을 연속을 하게 해서 동영상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실강을 들으면 좋죠. 실강의 장점은 뭐냐? 경쟁자를 눈으로 볼 수 있죠. 근데 또 실강의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너무 많은 사람을 알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싸움이 일어나요. 동영상의 단점은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지만 이게 또 늘어지기 한도 끝도 없죠. 기상시간이 없어요. 기상시간이. 체력 되는 대로 달렸다가 체력이 안 되면 며칠 놀고 있고 그리고 강의를 듣는 것 같은데 핸드폰으로 딴짓을 하고 있고 그쵸? IT 기기가 다 망가뜨렸어요. 그거에 자기가 절제를 잘 하시는 분들은 동영상도 나쁘진 않은데 동영상을 들으실 때는 핸드폰은 잠시 꺼두는 게 아니라 계속 꺼둬야 돼요. 계속 꺼두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의 스타일에 맞춰서 나는 동영상인 것 같다. 나는 실강인 것 같다. 이게 해보시면 안 돼요. 첫 해 보면 동영상 하셨던 분들이 성공한 케이스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는 거예요. 난 할 수 있어. 난 아직 괜찮아. 근데 동영상 오래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눈이 너무 아프고 귀도 아프고 자기가 너무 오랫동안 앉았으니까 다리 하체가 그쵸? 그리고 본인의 꽉꽉 짰던 스케줄대로 안 되실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실강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빅4를 하시더라도 일단 실강을 먼저 듣고 난 다음에 동영상으로 다시 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1년은 실강 듣고 그 다음에는 동영으로 가든가. 나름대로 각자만의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집행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렸고 등기법도 어려워요. 자, 2년차, 3년차는 기본서 갖고만 하시면 안 돼요. 기본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1차는 뭐예요?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객관식. 문제는 모든 민법의 모든 부분을 똑같은 강도로 공부한다는 건 굉장히 나쁜 겁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냐? 그래서 기출 문제집을 사셔야죠. 기출 문제집. 강조해도 진짜 또 그래요. 또 매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서 넣고 옆에. 그러면은 기본서 놓고 기출문제집을 풀으라고 했더니 기출문제집을 풀고 계신데 기출문제집을 풀으라고 문제집을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부분이 1차에서 많이 나오는지를 체크를 하시라는 거예요. 어느 판례가 1차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지 어느 부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지 신의 측에서 많이 나올까요? 소멸시효에서 많이 나올까요? 소멸시효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채권자 취소하고 채권자 대인은 얘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종류 채권이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종류 채권은 많이 안 나와요. 항상 나오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민법을 제가 아까 강약 조절을 하는데 강의를 신의 측 가면 막 미치겠어요. 첫날부터 막 미치겠어요. 이거 신의 측이 뭐고 관습법이 뭐고. 그거는 법학 공부 좋아하시는 분이라 떠드는 거고요. 나머지는 뭐예요?
아,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셔야 돼요. 비중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무식하게 공부하는 게 제일 싫어요. 저는 무식하게. 제가 그렇게 공부했거든요. 무식하게 공부하면 안 돼요. 전략과 전술을 잘 짜야 돼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지금 막 전쟁 치르고 있잖아요. 무조건 폭탄 터트리고 뭐 폭격기 터트린다고 해서 그 나라가 망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요지에다가 터트려죠. 요지에다가. 그건 뭐예요? 그게 전부 다 기출이에요. 기출. 어디 부분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이쪽인갑다 땅 파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입맛에 맞춰서 야 나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아. 미친 듯이 파보세요. 그 학문을 파는 거예요. 학문을. 합격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 옆에 같이 기본수를 놓으라는 것은 기출 문제 안에 보시면 목차 안에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몇 페이지,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몇 페이지 이게 나와요. 몇 페이지. 그걸 가지고 아, 이 부분에 시험 부분이 많구나.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아, 이 판례가 계속 언급이 되고 있구나. 이 판례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걸 보라는 거지 문제를 풀어라는 게 아니라고요. 꼭 객관식 문제집을 하면은 문제 풀어야 되나요? 그러진 않아요. 그러면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범위를 확인을 하고 첫 번째는 그 부분을 보시고 체크를 하시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는요. 객관식하고 같이 보셔야 돼요. 어차피 1차는 객관식이잖아요. 내가 지금 뭘 공부하지도 모르겠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제일 빨리 잡을 수 있는 건 객관식이에요. 객관식에 나오는 지문들이 전부 다 중요한 지문이고 중요한 논점들이고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부하시는 걸 완전히 강추드립니다. 그래서 각각의 연도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되 빅4 제가 계속 강조드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빅3는 세 과목 아까 절대로 객관식으로 돌리면 안 된다고 또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하시거나 하도 이제 설명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 동영상이 많이 올라가지고 저보다 저를 더 무슨 내용을 얘기했는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더 많아서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여기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직장은 절대로 그만두시는 거 아니에요. 1차도 합격을 안 했는데 왜 직장을 그만두시냐고요. 특히 1차를 직장 다니면서 하실 분들은 8과목 들고 가시면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직장 일이라는 게 뭐 재택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출장도 가야 되고 또 뭐 하다 보면 술도 마셔야 되고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진짜 빅4를 권유합니다. 빅4. 내가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저처럼 공부할 때 365일 24시간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면 일단 첫 해는 빅4예요. 저는 1시라도 급합니다. 여기 급해가지고 죽기 직전인 사람 되게 많아요. 여러분만 급한 게 아니라고요. 줄을 앞으로 당겨갈 수 있으나 미리 와서 지금 한 7, 8년 공부한 사람을 1년 만에 따라 붙는다? 그럼 저기 자살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따라 붙으면 자살합니다. 나머지는. 그거 들을 거 아닐 거면 일찍 오셔야죠. 일찍. 그래서 분명히 그런 관계는 있으니까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절대로 직장을 그만두면 안 되시고요. 자기의 힐링한다고 운동하고 뭐하고 하는 거 시간을 다 빼셔야 돼요. 투자 없는 횟수는 없습니다. 이 투자라는 게 돈도 투자가 있겠지만 시간, 열정 투자해야 돼요. 뭐 하나는 망가져야 뭐 하나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거 하시고 만일에 그 일을 하시면서 알바 하시는 분들은 시간 조절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많아요. 공부하시는 분 중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이 없는 걸로. 저는 이제 뒤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계시니까 물어보기 힘드신 거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오셔서 물어보셨으면 좋겠고 공부는 대략적으로. 제가 설명회를 여러 번 해보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들으시고 딴 데 가시구나. 근데 오늘 시작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오늘 시작하는 게 나중에 몇 년 뒤에 또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시고 하면 안 돼요. 제일 돌아갈 수 없는 게 시간이더라고요. 시간. 눈은 침침해져요. 아직 20대 30대는 좋은 거예요. 40대 후반만 넘어가도 눈이 침침해서 오래 볼 수가 없고 눈물 넣어야 돼요. 눈물 넣어도 눈이 시려요. 무릎 다 나가요. 빠르게 하시고 직장에 여러분을
구제해주지 않고요. 집에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재산은 점점 떨어져요. 언젠가는 앵꼬가 나기 전에 그 전에 이 시험을 오실 분들은 빨리 제가 보기에는 도전하시는 게 훨씬 낫다. 그 어영부영이 있다 보면 어영부영 저세상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빨리 하루라도 빨리 새 학원 중에 아무 데나 가셔도 돼요. 본인하고 맞는 학원이 있으니까 관계치는 않겠지만 여기저기 둘러보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스케줄 짜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 뒤 가이드 있을 테니까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